안녕하세요. 리얼리딩입니다. 오늘부터 The House in the Cerulean Sea와 함께 영어 독해 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리딩 실력, 영어로 독해하는 법, 특히나 SAT나 TOEFL, ACT에서 필요한 읽는 힘을 키워볼게요. 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스토리보다는 중요한 건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오늘 배울 전략은 바로 문장 핵심을 잡는 연습, 그리고 논리적 전환, 트랜지션 캐치하기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될 챕터 1, 2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책 시작하자마자 장면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단어 뜻 모를까 봐 이쪽에 이렇게 뜻 표기해 놓았고요. 우선은 구조적으로 주어 동사 수식어구 표기를 해보면 as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지금 앞뒤로 절이 두 개가 나오고요. 전치사구는 괄호 안으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주어 동사 체크하면요. he는 우리 라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는 바라봤습니다. 뭘 하면서 11살짜리 소녀가 블록을 공중부양시키는 것을, 그래서 꼬마가 공중부양하는 거를 얘가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게 누가 무엇을 했다. 문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인제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을 붙여봤을 때, 자, 여기 보시다시피 wrapped는 몰입한, 넋을 잃은 이란 뜻이고요. wonder 하면 경이로운 정도로 갈 거예요. 자, 근데 단어 뜻 자체로만 해석하면 실제로 어떤 기분인지 정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뜻풀이가 아니라 장면을 읽어내려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살짜리 꼬마가 나무로 된 블록을 머리 위로 공중부양을 시킵니다. 이때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본다라고 하면 늘상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놀라워한 것 같아요. 근데 단순 서프라이즈는 아니죠.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넋을 잃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때 단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어안이 벙벙하고 뭔가 헐 진짜야? 하는 이런 표정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신다면 조금 더 장면 이해도 잘 가고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방금 본 걸 보면 이제 글을 읽을 때는 단어 뜻풀이보다는 장면을 그리면서 읽으실 거고요. 주어, 동사 이 두 단어가 문장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니까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 구조로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감정 어휘는 번역보다는 느낌으로 내가 실제로 그런 감정은 어떤 감정일지 거기에 반대되는 감정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신다면은 특히 독해력, 감정이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키워줄 수 있답니다. 자, 이번 장면에서는 라이너스의 말을 통해 반복 구조를 활용한 문장의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라이너스가 보고서를 쓰면서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다. 이때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I like them. I wouldn't do what I do if I didn't. 이 문장은 같은 내용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문장은 단순하게 I like them, 즉 나는 아이들을 좋아해 라고 말하죠. 근데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I wouldn't do what I do if I didn't.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여기에서 if I didn't 뒤에 보시면은 like them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슷한 뜻을 두 번 말하면서 강조하는 걸 반복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처럼 감정이나 신념 같은 걸 강조할 때 영어에서는 이런 방식이 자주 쓰여요. 자, 이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건 책에는 없는 예문인데요. 반복 구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trust her. 나는 그녀를 믿는다. I wouldn't have told her my secret if I didn't. 내가 그녀를 믿지 않았다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겠지. 여기서도 보시면요. 앞에 부분에서는 trust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조건절로 만약에 안 그랬다면 안 말했을 거야 라고 반복을 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반복을 한다라는 건 말장난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독자에게 중요하다라는 걸 상기시켜주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을 강조하거나
아까처럼 아니면 여기서처럼 감정을 더 강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transition words 전환어에 대해서 우리 책의 두 장면 정도 꼽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데이지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마스터와 라이너스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선은 이 부분 한번 보면은요, 둘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Well, that's it, then. You've interviewed all the children. You've inspected the house. You've seen that Marcus is doing well. And while there was the incident with the chair, Daisy obviously means no harm. 자, 요 대사 보기 전에 오늘 수업하다가 있었던 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transition word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논리의 흐름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뭐 사도 돼? 라고 했을 때 한창 엄마가 얘기 잘하다가 근데 하는 순간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잖아요. 책을 읽거나 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트랜지션 월드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반면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 해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지껏 했던 논리가 뒤집어진다라는 예상을 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비단 트랜지션 월드뿐만 아니라 이런 문장들도 해당되는데 자, 오늘 수업 때 다뤘던 지문인데 여러분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우선은 여러분도 저희 학생과 같은지 잠깐 여기서 영상 멈추고 이 문장 한번 본인들이 해석이 되는지 나는 어떻게 이해가 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확인을 하고 돌아오셨다면 이제 제가 이 문장을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문장이 길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 읽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이걸 다 읽어봤자 기억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거냐? 중요한 거, 주어, 동사 두 가지만 먼저 체크할 거예요. 동사 찾아봤더니 두 번째 줄에 encapsulates, 포함한다 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럼 그 앞엔 전부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 the short story 요거 한 단어 잡을 거고요. 동사 encapsulates, 그 다음 목적어 three feature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짧은 이야기를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순간 저는 이 뒷내용은 자동이에요. 뒤에서 이 세 가지 A, B, C 뭔지 찍어주겠네. 어디 있지? 자세하게 읽지 않고요.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네. 이걸로 이 문장 이해 끝내요. 내가 영문과를 들어갈 것도 아니고 물론 영문과를 저는 나왔습니다만 이거를 문제 풀기 위해 보는 건데 내가 굳이 저거를 일일이 이해하고 알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글의 큰 틀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transition 우리 아까 엄마랑 대화할 때 그러나 하는 순간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의 구조 혹은 transition을 보면서 이제 이런 내용 나오겠네 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그 뒷내용이 논리적으로 예측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올바른 독해 실력을 기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아까 책에서 그 보육원 아주머니와 우리 라이너스가 대화하던 그 대사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마스터가 라이너스에게 말하는 이 문장은요. 구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앞에서는 라이너스가 한 일들을 긍정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인터뷰했고 집도 잘 살펴보았고 마커스도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but나 however 같이 강한 전환이 아니라 and while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다른 정보, 새로운 정보를 덧붙입니다. 이 구조는 사실 예외를 암시해요. 야, 이런저런 거 다 잘했지만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and while의 앞문장은 긍정, 뒷문장은 당연히 그러면 긍정과 대비되는 부정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요 and while을 읽는 순간에 부정적인 내용을 예측해야지 하고 독해가 되는 거죠. 물론 완전 however나 but처럼 반대가 아니라 예외적인 정보, 약간의 예외 이 정도를 예상하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자, 시험에서는 and while을 보고 but처럼 반대인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은 논절을 좀 더 부드럽게 조정해주고 예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연결어다. 즉 전체 분위기를 확 뒤집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슷한 구조를 가진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같은 내용을 but와 and while을 사용해서 비교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앞에서는요. The team performed well, but they didn't win. 이렇게 갈 경우에는요. 자, 팀은 잘했어요. 그러나 결국 졌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뚝 끊기는 느낌이죠. 이처럼 but는 논리의 흐름을 뚜렷하게 대비시킵니다. 자, 반면에 아랫 내용 보시면은요. The team performed well.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And while they didn't win the finals, 비록 그들이 결승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아주 가치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and while이 사용될 경우에는 바로 앞에 문장과의 대비보다는 그 앞에 문장에서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약간의 흐름의 전환, 즉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는 요런 차이가 있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대비를 나타내주는 다양한 전환어들이고요. 이때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주로 실수하는 포인트들 여기 주의 칸에 담아 놓았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챙겨보실 거는 마지막 두 개, nevertheless와 in contrast인데요. nevertheless 같은 경우는 우리 although와 뜻은 비슷하지만 사용해서 지금 여기에도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긍정을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하게 however, but류가 나온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글 읽을 때 주의하시면 좋고요. 다음 마지막 in contrast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읽으면서 하는 실수가 막연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비교 대상이 정확하게 뭔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 in contrast to the old model, the new model is faster 이라고 했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옛날 모델과 새로운 모델 100 비교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비교급은 우리 faster, 속도에 붙어 있죠. 그럼 여기서 대비되고 있는 건 뭐예요? 모델 두 개가 아니라 그 두 개의 속도다. 이렇게 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읽어 내려가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너스와 데이지의 대화에서 중요한 어휘 포인트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모두가 아는 단어 always, never 이러한 강한 표현을 읽을 때 전략입니다. 자, 라이너스가 데이지한테 하는 표현을 보시면은요. We can't always control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항상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무슨 의미예요? 항상 10번 중에 10번 그게 아니라 10번 중에 한두 번은 통제가 안 된다 정도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소설과 우리가 읽는 교과서라던가 이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글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특히 교과서들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교과서에서 항상, always, never, only 이런 표현 본 적 없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언가 항상 일어나는 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완화돼서 표현이 되게 되었죠. 하다못해 최초라는 표현도요. 여러분 보시면 알려진 바로는 최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언제 새로운 발견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된 시험이나 교과서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는 always, never 같이 극단적인 표현이 나올 경우에는 잠깐 멈춰서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책을 보거나 그럴 때 이런 강한 표현들이 나올 경우에는 그냥 쉬운 단어네 항상 그렇대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영상에서 데이지가 levitate를 할 때 라이너스가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장면을 상상하며 문장을 읽어보는 훈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반복 구조를 통해서 조건절을 통한 감정을 강조하는 문장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전환어를 통해서 문장 간 논리를 흐름을 잡는 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전환어들 도표로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always와 never 같이 강조가 되는 극단적인 표현들이 글에 나타날 경우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영어 독해 실력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는 라이너스가 떠나게 되는 출장 이야기와 함께 또 새로운 읽기 전략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독해 포인트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